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정보 나중에 꼭 필요해집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세요. 나중에 다시 찾기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70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배우자 먼저 떠나면 집 명의 때문에 전부 막힙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 한 채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그 집 한 채가 오히려 노후를 꽉 막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났을 때 명의 하나 때문에 생활이 멈춰버리는 경우요.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을 사연처럼 풀어드릴게요. 며칠 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작년에 먼저 갔거든요. 집은 있는데요,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집이 있는데 왜 못 쓰느냐 이런 생각 드시죠? 이분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아파트 한 채, 시가로 보면 꽤 괜찮은 집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남편 단독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본인 이름이 바로 올라가지 않더랍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부인데 한 사람이 가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자동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남편이 돌아가신 순간 그 집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 재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전부 상속인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자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를 주고 싶어도 자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자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집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어머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녀가 둘이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처음엔 자녀들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해. 우리는 신경 안 써. 그런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질까 봐. 딸은 말합니다. 지금 집값 오르는데 왜 팔아요? 그 사이에서 어머님은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집을 담보로 병원비도 못 빌리고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마음까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집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 자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자산은 사실상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금은 바로 쓰지만 집은 명의 하나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한 분이 떠난 뒤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준비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은 사이가 좋아도 돈과 집이 걸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계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은 착한데요.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말을 꺼내기가 무서워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집이 있어도 내가 결정할 수 없으면 마음이 계속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신 분들 지금 이 방송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명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시는 집 누구 명의인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남편 단독인지, 아내 단독인지, 공동 명의인지, 이걸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공동 명의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분이 먼저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가 훨씬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최소한 상속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세 번째, 유언장 이야기입니다. 유언장 하면 괜히 불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유언장은 죽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막는 장치입니다. 정확한 유언장이 있으면 자녀 간 분쟁도 줄고 배우자 권리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유언장은 아무 종이에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집은 아내한테 준다. 이렇게 써놓고 날짜 서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꼭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그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이야기 꺼내는 게 괜히 미안해서, 부부 사이에서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 꺼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 꺼내서 더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선생님, 집을 그냥 안 팔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현실은 또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도 늘고 생활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금이 좀 나오고 저축도 조금 남아 있어서 괜찮아 보여도 큰 병 한 번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집을 활용하면 되겠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영목이지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집 있으니까 주택연금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명예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주택연금은 명의자가 누구냐, 상속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남편 단독 명의였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녀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 정리가 먼저입니다. 결국 연금처럼 매달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조차 명의 하나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집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고 해서. 이 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으면 노후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명예 문제가 더 키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명예 문제로 힘들어지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다. 이 느낌을 처음 받는 순간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자녀 눈치 보게 되고 결정 하나 할 때마다 전화부터 해야 하는 상황. 이게 노후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 사는 기분이야. 이 말 한마디에 상담실이 조용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부부가 꼭 나눠야 할 대화 주제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 명예 지금 어떻게 돼 있지? 혹시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들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까? 이 대화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너무 크고 이 대화를 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잠깐입니다. 또 하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명예 바꾸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폭탄 맞는 거 아닙니다. 괜히 겁먹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 상속 증여 이야기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은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노후보험입니다. 자녀 이야기도 잠깐 더 해볼게요. 부모가 미리 정리해 두면 자녀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가 형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모가 침묵하면 자녀가 싸우게 되고 부모가 정리하면 자녀는 따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식들 서운해할까봐. 그런데요, 상담을 오래 해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말해준 부모를 자녀들이 더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싸우지 않게 해줘서 부담을 덜어줘서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자동으로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그 집을 팔 수 있는지, 빌려줄 수 있는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걸 결정하는 건 집값이 아니라 명의와 준비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알고 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집 얘기 같네. 그럼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이미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집 한 채 있다고 노후가 자동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명예 하나로 생활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내가 그 집을 쓸 수 있는지 지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한데, 아직은 괜찮은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라는 건 지금 괜찮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말이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땐 몰랐어요. 몰라서 못한 준비, 그 대가는 나중에 너무 크게 돌아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에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혼자 남았다는 상실감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행정 절차, 명예 문제, 자녀와의 미묘한 거리감까지 더해지면 일상이 버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 하나 정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상담 중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외로워요. 왜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게 자꾸 생각나요. 그 순간부터 집은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말 한마디였을 뿐입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한마디에 부모는 말을 멈춥니다. 괜히 말 꺼냈나 싶고, 괜히 부담 준 것 같고, 그렇게 또 미루게 됩니다. 그 미움이 노후를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예 이야기는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이야기입니다. 생활비 이야기고, 병원 이야기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식에게 미루는 순간 부모의 삶은 허락받는 삶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믿고 맡기면 안 되나요?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믿되
부담은 주지 않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좋은 상태는 이겁니다. 자녀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 자녀가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자녀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그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전부인 분들일수록 명의는 더 중요합니다. 선택지가 그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한 사람이 떠났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른 채 버티는 것과 알고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노후입니다. 노후 자산 보호는 겁주기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조금 먼저 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편하면 나중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하면 나중엔 더 크게 마주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부부가 함께 듣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이 말 한마디만 나눠보세요. 우리 집 지금 상태 괜찮은 거 맞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면 노후는 이미 한 걸음 안전해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부부끼리 꼭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